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태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원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이혼 사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유책인데 죄송한데 유책인데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까? 네, 정말 많이 받는 네. 질문이죠.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라는 네. 대법원의 법리가 있잖아요. 저희가 뭐 공부할 때도 뭐 이제 객관식 문제로 이런 질문 많이 나오는데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안 된다 동그라미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이혼에 대한 법리를 네. 뭐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네. 나눌 수 있다면 우리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네. 심리가 열렸었지만 단 한 번도 유책주의를 포기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가 안 된다라는 거는 교과서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이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로펌이나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원칙보다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더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유책 배우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는데 네네. 바람을 피운 사실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고 이혼을 평생 그쵸,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 또한 부당하다고 볼 수도 네,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역시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도 인용이 되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뭐 완전히 관계가 파탄이 났다든지 상대방 배우자 뭐 사랑해서 계속 살겠다 이게 아니라 괴롭히겠다. 나는 평생 이 사람을 복수의 그 감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뭐 그런 말도 하세요. 뭐 ATM 기계처럼 자기 쓰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결국은 이건 혼인의 어떤 실체가 점점 없어지는 거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 유책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나와서 정말 생활비만 보내주면서 밖에서 혼자 사는 분도 계셨어요. 소위 축출이혼이라고 하죠. 네. 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바람 피운 그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현재 배우자를 내친다. 네. 이런 건 당연히 기각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또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상황에서는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법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단순히 또는 오로지 네.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해서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네. 쪽으로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혼 사유가 민법의 840조에 6가지로 이제 기재가 돼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반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부정한 행위, 바람이죠. 첫 번째 외도죠. 사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의의 유기, 방치하는 겁니다. 방치. 네, 놓고 나가는 거. 네.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장기간 동안 별거를 나가서 한다든지. 네, 연락도 안 되고. 맞습니다. 네네. 그런 건 유기행위에 평가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3545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게 뭐 남편이 뭐 나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뭐 부당하게 대하거나 또 4호는 이제 반대로 나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이것도 이혼 사유가 네.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5호는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그렇죠. 그리고 6호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6호가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의 조항이에요, 사실.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요 안에. 이게 네. 파탄주의를 표명하는 조항이 아니냐. 뭐 그런 이게 얘기도 있죠. 항상 이제 논란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민법을 배웠을 때는 그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 민법에서 이혼 사유를 이렇게 막아놓은 이유는 예전에 이제 뭐 조선시대나 이런 그 인권이 이제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에서부터 비롯해서 이 여자들이 많이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 포지션으로 많이 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아들을 못 낳았다, 애를 못 낳았다,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냥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렇죠. 여성의 어떤 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혼의 사유들을 이렇게 좀 만들었다. 뭐 이런 그렇죠. 민법학 교수님들의 설명을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거든요.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파탄이 네. 났다는 이유로 이혼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되니까요. 다만 네. 저희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네, 유책 네. 배우자의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 네, 사건의 네. 출발점이 바로 여기 6호에 있기는 네, 합니다. 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들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들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의뢰인께서 남편분인가요? 남편분 남편분. 네. 쪽이었고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근데 법적으로 이혼은 안 된다 이거였고요. 아, 재산 분할은 한다. 아, 재산 네. 분할을 해주고 이혼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특이하네요. 외도를 한 개 걸렸기 때문에. 아, 네네. 외도를 한 개 발각이 돼서 돈은 줘. 네. 근데 이혼은 못 해줘. 이런 상황이었고요.
저희 의뢰인 처음에는 아내분이랑 뭐 재산 분할도 해두는 조건으로 네. 협의혼을 시도를 하시다가 장기간 동안 협의혼이 안 되니까. 제가 사건 내용 본데 한 2년 걸리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혼만 진행을 한 2년 동안 계속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네. 부부라고 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남보다 못한 사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혼을 원하셨고 그때 의뢰인께서 딱 그 말씀을 하셨죠. 제가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아, 네. 저희가 상황을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네. 상황을 좀 판단을 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법원 판례 네. 상대방이 옥이나 보복적 감정에 의해서 이혼 기각 구하고 있는 경우 딱 해당한다고 봤고요. 네, 네. 이혼 청구를 해볼 수 있다 판단해서 사건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해서 이혼 청구를 들어준 거죠?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 파탄 있었다는 났다? 점이 많이 드러났어요. 네, 네. 예, 외도가 있긴 했지만 네. 그 이후에 의뢰인 쪽, 그러니까 네. 원고가 되는 거죠. 네. 원고 쪽에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했었고 네. 그 피고가 이미 가출을 한 상태였어요. 아, 집 나갔다? 상대방을 유기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상대방이란 거는 재산 분할에 대한 얘기 이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고 어떻게 보면 이혼을 전제로 한 네. 과도기적 상태였다. 외도 시점도 좀 중요한 거네요, 여기서.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외도 시점이 관계가 좀 파탄난 이후에 좀 그 부분도 네. 저희가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부정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유책 배우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게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들이 있어요. 장기간 동안 별거를 하는 네네. 경우에는 이 사람의 혼인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피고로 지목되는 네네. 분들이 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있어서 이 사람의 상간 행위가 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네.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네. 행위로 평가받지 않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사건도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네네. 저희가 그 부분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나고 끝난 이후에 그랬다는. 맞습니다. 부정행위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지만 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 네.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재산 분할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재산 분할을 많이 해주기로 했었어요. 많이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네네. 그런데 소송으로 들어간 이상은 협의원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네. 지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때 협의 때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맞습니다. 네. 재산 분할은 저희가 네. 훨씬 더 적게 해주는 조건으로 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다. 뭐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좀 더 심한 사건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와이프분들 사건들을 많이 상담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진짜 실시간 라이브로 지금 외도를 하다가 잡혀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근데 물론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너무 명예훼손을 뭐 주변 네. 사람들 다 불러서 우리 와이프가 바람 났다 또는 뭐 이렇게 아예 뭐 공표를 한다든지 심각하죠. 사적인 복수가 도를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여성분들도 로펌으로 빨리 오셔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좀 대응하시면 되는 게 이게 완전 불법이거든요. 물론 뭐 바람 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형사적인 처벌은 못 하는데 가정폭력으로 와이프를 뭐 개패듯이 팬다 이거는 제가 보면 요즘에는 구속도 될 수 있는 사유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요. 근데 그런 거를 오히려 형사적으로 더 큰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빨리 이제 로펌에 와가지고 이혼 소송 그때는 거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그러면 이런 사례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이혼 청구가 잘 받아들여지는 게 재판부에서도 아니 그 주변에다가 뭐 와이프 바람난 거 다 얘기하고 다니는데 과연 혼인 의사가 있냐라는 거를 의심을 해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 와이프분들이랑 상담해 보면 내가 유책인데 내가 집을 나와도 되냐, 내가 애를 데리고 나와도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셔도 됩니다. 맨날 때리는데 맨날 때리는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유책이라는 점은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산정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점 그리고 일방적인 유책인 경우에 그때는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이나 또는 아까 저희가 예를 들었던 이혼 가능 여부나 네네. 이런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과연 이제 100대 0인지는 사실 들어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남편 맨날 개패듯이 패는데 그러면 이렇게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외도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실제 비일비재하거든요. 과연 이제 그 여자분한테만 뭐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 곤란하다 이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혼 사건 해보면 어느 일방이 유책인 경우보다는요 서로 쌍방유책 유책이 네. 겹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네. 그래서 위자료가 없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둘 다 혼인관계 파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위자료 서로 취하해라 또는 위자료 둘 다 뭐 주고받지도 말아라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경우들이 실무상으로 상당히 많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